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도화산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 윤국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의 내용은요. 바로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제도입니다. 예, 대규모 유통업법 보시면 제17조에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들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오늘은 1호에서 5호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6호에서 10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호는요.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세 번째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통상의 납품 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번은 납품업자 등이 의사에 반하여 납품업자 의사에 반해서 판촉 행위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다섯 번째는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할 경우만 문제가 되고요. 정당한 사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증을 하게 되면 17조의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에 걸리는 사안은 아닙니다. 보시면은요. 첫 번째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본 사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육화 백화점에서 납품업자한테 상품권을 강매한 사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시간 오래된 사건인데 육화 백화점이라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구두표, 갈비세트표 등의 상품권을 납품업체에 20% 할인을 해서 판매 후에 동대금을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납품대금 있잖아요. 납품업체의 납품하는 것에 대해서 유통업자가 주는 납품대금이 있는데 얼마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납품대금에서 1회에서 3회에 걸쳐서 공제를 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상품권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20% 할인은 하지만은 그 가격 납품대금에서 공제할게 하고 납품대금을 다 안 준 거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떻게 판단을 내렸냐면 그것이 이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다. 23조 1항 4호거든요. 거기에 해당한다고 해서 공정위가 판단을 했었는데 심지어 이때 납품업자한테 20% 할인 판매한 거였잖아요. 그거 해도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면 안 된다가 1호 사유인데요. 여기에 상품권이라는 것은요. 대규모 유통업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매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을 돌리면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자 예를 들어서 H백화점에서 H백화점 계열회사의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납품업자들에게 구입하게 하는 그런 행위. 왜냐하면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계속 돌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자신 또는 계열회사 매장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품이나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되는데 정당한 사유로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권을 구입을 하게 한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관련 발행이라든지 판매, 회수 내역을 적은 서류를 보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2호 사유를 보시겠습니다.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납품가 후려치기 방지 목적인데요. 그래서 통상적 시장 납품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게 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가 그 판단 기준은 그 종전 거래 가격과 유사 상품의 시장 가격, 시장 상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시장별로 별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가 내가 안경을 납품을 하더라도 그것을 뭐 백화점에 납품하느냐, 홈쇼핑에 납품하느냐,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느냐에 따라서 유통 구조상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랑 홈쇼핑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별로 백화점은 백화점, 홈쇼핑은 홈쇼핑 이렇게 특수한 유통 그 별개 시장별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볼륨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 대량 구매하니까 볼륨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통상의 가격 할인은 본조에서 그만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호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통상의 납품 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그죠? 이게 재밌습니다.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통상의 납품 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되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일단 내장 적용 범위 먼저 보겠습니다. 내장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됩니다. 납품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직매입의 경우에도 사실상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직매입과 특약매입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직매입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적용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매입의 경우에는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저히 많은 수량을 바로 사가고 그냥 직매입은 그때그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가면 사실 많이 팔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서 거래가 끝나잖아요. 매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 안 됩니다. 특약매입 같은 경우에는 반품 조건부 특약매입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갔는데 나중에 그렇게 필요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반품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약매입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그죠? 그리고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실시하는 판촉 행사지 납품업자가 실시하는 판촉 행사와 관련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한 규정이 사무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과도한 물량의 납품 요구로 납품업자의 자율성 침해 우려 방지. 마치 이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과도한 물량을 납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침해된다. 사실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해체할 수도 있는 거죠. 납품업자 입장에서 보면 많이 해주면 이익거리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해라라는 것을 방지하게 되면 이제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취지 자체는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경쟁 유통업자의 상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요. 사실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또 통상의 납품 수량보다 현저히 너무나 갑자기 A라는 백화점에서 갑자기 내가 100개를 생산하다가 A라는 데서 판촉 행사도 해야 되니까 200개 갖다 줘. 이러면은 사실 감사하죠. 감사한데, 취지 자체는 그거로 인해서, 사장님, 저희가 원래 100개는 A 백화점이 아니라 B 백화점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B 백화점이 경쟁 유통 사업자, 그 사장님 A 백화점과 B 백화점은 경쟁 사업자잖아요. 근데 그 경쟁 유통업자의 상품 공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납품업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약간 실무랑 안 맞는 경향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3호를 보시면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통상의 납품 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촉 행사를 위해서 통상의 납품 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 행위를 한 경우라도 여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본조 위반 아니죠. 원래 여기 조문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각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령 납품업자가 재고가 쌓여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 판촉 행사를 통해서 단기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다량의 납품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규정상의 어떤 현실적으로
좀 해석에 모호함도 있고 실무랑 약간 맞지도 않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4호 보겠습니다.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서 판매 촉진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제 4호인데요. 이것이 옛날에 고시에도 할인 판매 등 특별 판매 행사에 납품업자들이 참여를 강요하는 걸 금지시켰는데요. 판촉 행사를 참여할지 말지 여부 이거를 어느 정도 자율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납품업자의 의사의 고려 없이 막 강제하면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증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되는 범위는 납품업자, 매장 임차인 모두 적용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호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 적법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법인데 이럴 때는 이제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제재 리스크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1조 판촉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과 관계가 있는데 4호 위반은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서 판촉 행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11조에서는 분담 비율이 문제가 되고 있었죠. 분담 비율.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제4호 여부, 위반 여부에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11조의 판촉 비용 분담은 약정을 한다라든지 판촉 비용 분담 하기 전에 약정하고 50% 넘지 않고 50% 넘을 때는 특별하게 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11조죠. 근데 11조의 판촉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는 11조 및 17조 제4항 그러니까 11조의 규정을 준수를 하게 되면 17조 제4호 위반 여지는 상당히 줄여든다. 그래서 11조를 지키면 17조 제4호에 위반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4호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어느 주식회사의 백화점업에 있어서 정품부 판매, 사은행위 참여, 사은행사에 참여해 이거였는데요. 참여 강요 사례였는데요. 과거 T라는 백화점이 정품부 판매, 사은행사 실시함에 있어서 행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42개 납품업자, 자기는 참여하고 싶지도 않은데 판촉 행사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데 강요를 한 거죠. 강요를 해서 이제 참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후에 사은품 경비를 일방적으로 상품 판매 대금에서 판매 대금에서 공제를 해버린 그런 사례였는데요. 이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참여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5호 사유를 보면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정상 가격으로 환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납품 가격을 다운시킨 이후에 그 다음 납품 받을 때도 다운된 가격 그대로 계속 싸게 사는 거죠.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렇게 해서 싸게 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싸게 사니까 마진이 늘어나겠죠. 근데 그걸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환원을 안 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 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격 경쟁이 많죠. 그죠? 납품 가격이 있고 소비자 판매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해서 소비자 판매가를 최대한 낮추고 싶잖아요. 낮추게 되면 납품 가격도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물건을 들여오는 가격을 싸게 들여와야 싸게 파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납품 가격도 계속 후려치기가 되게 되는 건데요. 가격 인하 행사를 위해서 납품가를 인하를 요구하겠죠. 대규모 유통업자가. 그죠? 백화점에서 납품업자한테 야 우리 이거 싸게 팔아야 되니까 더 좀 내려가게 해줘. 너네 납품할 때 싸게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여기 백화점 아니면은 내 물건 팔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렇게 강한 유통업자가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납품가 인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한시적으로만 할게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유통업자, 납품업자가 협의를 해서 납품가를 인하했는데 그 소비자 판매가가 인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판매가 늘어나죠? 그러면 정해진 기간, 뭐 한우 이번 한 달 뭐 20% 인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한 달 동안만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해야 되는데 정해진 기간이 끝나고도 나서도 정해진 세일 기간 이후에 납품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인하된 납품 가격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5호 위반될 사유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위반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판촉 행사로 납품업자의 수입이 늘어서 납품업자가 기간 연장을 먼저 요청을 했다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으면 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품 거래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납품 거래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최근의 사례인데요. L 쇼핑 주식회사가 2012년에서 15년 5월까지의 기간 중 8회에 걸쳐서 가격 행사가 종료된 뒤에도 할인 행사 사실을 이유로 낮게 결정된 납품 단가를 적용해서 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 의결은 늦게 나왔는데 행위는 굉장히 옛날 거죠. 이런 것은 어떨 때 이렇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다가 납품을 잘리는 놈이 있습니다. 납품을 잘리는 사업자가 에이씨 하면서 잘렸으니까 이제 내가 뭘 못해? 하면서 과거에 너네 이런 거 잘못했지. 너네 이런 거 잘못했지.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간담일자가 굉장히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지금 결정은 지금 나죠? 이것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분명히 고소를 한 사람이 최근에 2018년, 19년 요럴 때 납품 거절되거나 이제 납품 계약이 연장되지 갱신이 되지 않아서 잘린 사람일 것이다. 계약이 잘렸을 것이다. 이런 것을 혼자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납품량이 있고 납품 금액이 있고 행사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결정 단가는 11,000원이에요. 그러면 판매 단가는 15,800원이에요. 행사 단가는 이렇게 183개. 행사 단가로 납품 금액을 계속 그죠?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끝난 기간이에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행사 실시를 이유로 낮게 결정된 납품 단가를 이 행사 단가를 적용을 해서 요 금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굉장히 싸게 받은 거예요. 원래는 결정 단가로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을 납품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당 3,000원, 하나당 1,500원, 하나당 3,000원, 하나당 이거 뭐 3,900원, 하나당 이거 뭐야? 이거 4,357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작은 단가로 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렇게 받아놓고서 납품 시간을 줄이고 나서 행사가 끝나면 금액을 다시 원래 단가로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인 행사가 종료됐으면 행사 기간에 적용된 낮은 수준의 납품 단가를 정상적으로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그 피시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걸 좀 지원했습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피시민의 위행위는 17조 5호에 위반된다. 이거 왜 인정했을까요? 형량 작게 받으려고요. 형량 작게 받으려고 자료도 다 있고 그 당시에 세일한 기간도 분명히 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세일한 기간 사유가 없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한다? 그 인정한다, 자백한다. 자백해야 그 형량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제7호에 위반된다. 그냥 위반으로 됐고. 그래서 주문은 그 6개 돼지고기 납품업자들과 빅맥 거래하면서 판촉 행사 이후로 낮은 수준으로 합의한 납품 단가를 판매 촉진 행사 종료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발주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한다. 그래서 경고적으로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강의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